자, 오늘 시장 한번 복습해보고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입니다. 원어윈베스트 이성호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돌아봐 볼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상승의 행위부터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3.72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753억, 기관이 2,753억을 매도한 반면에 죄송합니다. 기관은 52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두 달 만에 9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세를 보였는데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수소차 관련주 또 추경 편성 가능성 나오면서 강한 흐름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주하고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101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7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그렇고요. 그럼 내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일 오늘도 2천억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요.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기대를 가졌었는데 또다시 또 기대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이익 성장률이 작년 대비 큰 폭 둔화가 된다라는 거하고 글로벌 경기의 둔화 조짐이 있다라는 거, 또 이머징 내에서도 원자재 수출국이 선호되는 분위기다. 네 번째는 중국 A주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건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2017년에 30%대 초반 정도 작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2016년보다 그 반도체 쪽이 이익이 엄청 늘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0%대 중반 정도로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절반 정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나 이게 역성장은 아니거든요. 성장률이 둔화되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될 이유는 이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선진국 제조업 PMI 지수 둔화 조짐 보이고요. 또 지금 우려가 되는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4월 10일이죠. 선진국 중심의 2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0.11 그 기준선이라 할 수 있는 100은 넘었습니다만은 전월비로는 3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계속될 악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OECD 회원국, 이게 원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선진국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 OECD 회원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또 글로벌 OECD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0.03 전월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머징을 포함하면 좋다라는 건데, 자, 이머징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머징에서도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런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보다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내에서 한국의 매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유가 상승의 원인이 뭐냐? 이게 수요가 막 늘어나서 유가가 올라온다라는 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시리아 사태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리아 사태도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인 달러 약세, 지금 달러 DXY가 90에서 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달러 약세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더 이상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가 중국 A 주식들 MSCI 신흥지수 편입. 이거 작년 6월에 올해부터 편입하겠다라고 확정이 됐죠. 그래서 5월하고 8월에 2.5%씩 모두 5%를 부분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중국 A주를 확 들여다놓으면 다른 나라를 너무 줄이게 되기 때문에 1년에 약 5%씩, 5%포인트씩 늘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 비중은 0.1%포인트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한 2, 3천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 생각하면은 정말 2,758억인데, 이 정도는 진짜 별거 아니다. 이것도 결국 우려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증시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 이유는 없다. 조만간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네. 물론 당장 내일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네, 이성호 부장님. 예. 네. 그러니까 이벤트가 없어서 네. 이제 횡보 장세하고 순환매가 지속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플러스 2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